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사용자님께서 보내주신 2026년 1월 5일 장중 주식시장 리포트예요. 오늘 시장을 보니까 와, 그야말로 화라산 같았죠? 특히 240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주도 섹터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 배경에 있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함께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오늘 리포트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수증이 확인된 곳에만 돈이 몰린다.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올랐다 이런 사실 나열을 넘어서요. 시장이 왜 이 종목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 우주항공, 모빌리티 이 세 개의 축이 어떻게 시장의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영수증을 보고 베팅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영수증이 확인된 투자라. 아,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럼 첫 번째 영수증부터 확인해 볼까요? 단연 반도체 섹터죠. 삼성전자가 무려 6.85%나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썼어요. 이걸 보면서 아, 드디어 대장이 돌아왔구나 싶었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이 상승의 진짜 촉발 요인은 뭐였을까요? 리포트가 짚은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HBM4 상용화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소식. HBM4를 좀 쉽게 말하면 AI 시대의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초고속 하이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길이 훨씬 더 넓고 빨라진다는 거니까 AI 산업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거죠. 아, 미래에 대한 청사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는데 12월 반도체 수출 실적이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숫자가 찍힌 팩트가 공개됐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실적을 증명하는 확실한 데이터였군요. 바로 그거죠. 시장이 지금 얼마나 증거에 목마른 상태인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던 투자자들이 수출 역대 최고라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영수증을 딱 확인하고 나서야 지갑을 연 거죠. 이건 투자 심리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 혼자만의 축제는 아니었잖아요. 리포트를 보니까 한미반도체, SFA 반도체, DIT 같은 후공정이나 장비주들이 10% 넘게, 심지어 16%까지 급등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낙수 효과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리포트에 나와요. 바로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패시브 자금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면 보통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아주 거대한 자금을 말하거든요. 이들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자체를 통째로 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호재를 넘어서 반도체 섹터 전체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고 시장의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대장주가 길을 터주니까 그 온기가 섹터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초입 모습을 보여준 거죠. 반도체라는 밭 전체가 비옥해지고 있다. 뭐 이런 신호랄까요? 자, 그럼 반도체 영수증이 수출 데이터라는 확실한 숫자였다면 두 번째 축인 우주항공 섹터의 영수증은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컨텍이 22%, 캔코아 에어로스가 17%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여긴 정부가 직접 서명한 영수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주항공청, 카사의 2026년 예산이 1조 1,20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공시가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나 뜬구름 잡는 테마가 아니에요. 정부가 앞으로 1년 동안 이 산업에 이만큼의 돈을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딱 찍어준 거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정부가 우주 산업을 키우겠다는 얘기는 사실 계속 나왔잖아요. 왜 유독 오늘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했을까요? 이 예산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시장이 주목한 건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구체성 때문이에요. 리포트를 보면 위성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컨텍과 세트렉 아이가 동반 신고가를 달성했다고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그 1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그 경로를 명확하게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경로를 읽고 있다. 네, 막연히 우주항공이 아니라 위성 데이터라는 구체적인 분야의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결국 정부의 예산이 곧 이 기업들의 매출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군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건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치 상황이 바뀌어서 내년에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하면 어떡하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하지만 시장은 이걸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 산업은 이제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서 국방, 통신, 데이터 산업과 직결되는 미래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 예산을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투자의 첫 번째 할부금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정책 수혜가 실적으로 증명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본 거죠. IT 분야로 넘어가 보죠. CES 2026 개막을 딱 하루 앞두고 관련주들이 폭발했는데 인베니아와 경창산업은 상한가를 갔어요. 이건 아직 발행되지도 않은 약간 미래의 영수증을 보고 투자한 느낌인데요. 맞아요. 곧 열릴 큰 잔치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전처럼 미래 모빌리티라는 막연한 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당장 내일이면 실물로 공개될 아주 구체적인 기술의 수급이 집중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기술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리포트를 보니까 자율주행 센싱 기술의 나무가나 전동화 부품 관련주인 경창산업, 삼보모터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제 투자자들은 완성차 브랜드의 화려한 컨셉카보다는 그 차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부품과 기술에 더 주목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의 눈이 되는 센서 기술이나 전기차의 심장과 혈관 역할을 하는 전동화 부품 같은 것들이죠. 일종의 골드러시 때 청바지나 곡괭이를 팔던 회사들이 돈을 번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미래차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옥석가리게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곧 눈앞에 펼쳐질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인데 이건 사실 모든 트레이더들이 긴장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기대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지점인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이끄는 세 개의 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리포트가 제시하는 개별 종목들의 상승 지속 가능성 평가와 내일의 전략을 한번 짚어보죠. 먼저 높음 등급을 받아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종목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우선 단연 삼성전자죠. HBM4 로드맵과 수출 호조라는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를 아우르는 쌍끌이 모멘텀을 가졌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리고 우주항공 대장주인 컨텍 역시 정부 예산이라는 아주 든든한 배경이 있죠. 이 둘의 공통점은 상승의 이유가 명확하고 그 이유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리포트에 보니까 협진이나 성문전자 같은 중소형주도 높은 등급으로 같이 언급됐던데 이 종목들은 어떤 근거였죠? 이 두 종목은 독점적인 기술력이라는 영수증을 제시했어요. 협진은 바이오 기업과 배양배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성문전자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에 들어가는 핵심 필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죠. ESS는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위한 거대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핵심 소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두 종목 모두 강력한 상한가와 함께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시장이 이 기술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반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종목들도 있었어요. 특히 CES 관련주들에 대한 경고가 눈에 띄는데요. 이건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뉴스에 팔아라와 관련이 있겠네요. 맞아요. 메디아나 삼보모터스, 나무가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죠. 리포트는 내일 시초가가 강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분할 매도로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축제가 정점에 달했을 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인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부품을 공급한다는 실적 기반 뉴스도 있었잖아요. 이건 꽤 확실한 영수증 같은데 왜 상승 지속 가능성이 중간 등급에 그쳤을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현대차 공급 계약이라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펀더멘털 요인이죠.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CES라는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기름을 부으면서 오버슈팅, 즉 과열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리포트의 분석은 호재는 분명하지만 가격이 그 호재를 이미 반영하고도 넘어선 것 같다. 그러니 일단 조심하자는 신중한 접근인 거죠. 좋은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군요. 인베니아 역시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의 첫 주자라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시세 연속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중간 등급을 받았네요. 네, 비슷한 맥락이에요. 디스플레이 업황이 돌아선다는 큰 그림은 긍정적이지만 그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인베니아가 계속해서 선두로 달려나갈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시장은 때로 1등으로 뛰쳐나간 선수보다 페이스가 확인된 뒤에 안정적으로 따라가는 2, 3등 주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 사례가 바로 낮은 등급을 받은 형지 글로벌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형지글로벌은 정상외교 사절단에 동행했다는 테마로 상승했어요. 이건 실적이나 예산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일시적인 기대감이었죠. 결국 그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즉 테마가 소멸하자 기관의 차익 실험 매물이 곧바로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실질적인 영수증이 없던 투자의 끝이 어떤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종합해 볼 시간이네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리포트가 사용자님께 제시하는 최종 결론과 투자 인사이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명확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시장은 이제 증명된 것에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수출 지표나 컨택의 정부 예상처럼 숫자로 증명되거나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곳에만 자금이 집중되고 있어요. 막연한 기대감은 철저히 외면받는 시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측면이었죠. 네, CES 2026 축제의 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재료가 소멸되는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수익 실현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파티가 한창일 때 출구를 확인해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전략이군요. 맞아요. 대장이 열어준 길, 2등주를 공략하라는 조언이에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신고가 구간에서 굳건히 버텨주는 동안 아직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다른 반도체 관련주, 리포트에서는 성도 ENG나 한양 ENG 같은 클린룸 관련주를 예로 들었는데 이런 종목으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흐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이죠. 리포트의 최종 한 줄 평이 아주 강렬합니다. 삼성전자가 판을 깔고 우주와 모빌리티가 달리는 1월 효과의 정점입니다. 내일은 CES 개막이라는 재료 소멸 시점임을 유의하며 철저히 대장주 위주로 압축하십시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사용자님의 시장 이해에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님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장의 주도주들은 모두 수출 데이터, 정부 정책, 글로벌 이벤트라는 거대한 외부의 동력에 의해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외부의 바람 없이 오직 기업 내부의 순수한 기술 혁신이나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만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다음 주자는 과연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 기업이 시장에 내밀 성장 증명서, 즉 새로운 형태의 영수증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시면 앞으로 시장을 보는 훨씬 더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